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188페이지 상업입지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상권은 그냥 배우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서로부터까지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권이고요. 상권은 그냥 시장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점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아무래도 넓겠죠. 조그마한 구멍가게다 그러면 상권이 좋겠죠. 뭐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상권 이론 해가지고 레일리나 허프 또는 컨버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권에 관한 이론만 이 기본 이론에서는 상권에 관한 이론만 잠깐 언급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4페이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권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상권 이론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상업입지론이나 공업입지론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냥 상권 이론 요게 하나가 딱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시공간구조 이론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대 이론 하나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대 이론 봤고요. 그다음에 도시공간구조 이론 봤고요. 이번에는 상권 이론 보면 세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상권 이론인데 상권 이론은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레일리예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매 인력 법칙.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이거는 원래 소매 인력 법칙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응용을 한 거냐면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에요. 만유 인력 법칙. 그래서 만유 인력이라는 것이죠. 인력은요. 끌인자에다가 끌어당기는 역 힘이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만물은 있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서로 흡인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흡인력,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만유 인력을 구할 때 이것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력이 큰 놈들은 무게가 질량이 무거운 거가 있으면 당기는 힘도 커진다 이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둘 간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작아지겠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요. 그래서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게 이제 만유 인력 법칙에서 흡인력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그대로 레일리는 두 도시간 상권을 사람들 소비자들을 흡인하는 땡기는 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도시간 상권의 흡인력을 계산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 도시간 흡인력을 계산한 거예요. 상권의 흡인력을 계산하는데 이 흡인력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쓴 거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도시의 인구수에는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의 흡인력의 크기는 그 도시가 인구수가 많고 크면 당기는 힘이 크고요. 그 다음에 작으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인구수에는 비례한다. 이것도 이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때 두 도시간 흡인력을 계산할 때요. 자 이때 도시에서 이게 큰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도시 간의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는 사람들, 중간에 사는 사람들 한 중간이다.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시장을 보러 오냐? 그러면 A 쪽으로 많이 오겠죠. 왜냐하면 도시가 크고 또 인구수가 많다 보면 거기에 점포도 큰 점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살 수 있으니까 점포가 적은 B도시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거리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 당기는 힘과 여기서 당기는 힘. 그러니까 거리를 이쪽으로 점점 가다 보면 A에서 당기는 힘은
중간에 있을 때보다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기서 당기는 힘이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여기는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느 지점에선가는 이게 둘이 당기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상권의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권의 분기점. 그래서 상권의 분기점이라 하고요. 이 상권의 분기점은 두 도시의 어느 쪽에서 형성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는 이제 한 중간이다 그러면 A가 당기는 힘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으로 점점 가다 보면 B가 당기는 힘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두 개가 똑같아지는 점이 있다. 이 점이 상권의 분기점이라 하는데 이 분기점은 A 도시 쪽에서 가깝냐 B 도시 쪽에 가깝냐 그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B 도시, 작은 도시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 멀게 이렇게 나오면 큰 도시 쪽에서 멀게 형성된다. 왜냐하면 상권의 분기점은 거리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인구수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때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서는 가깝게 큰 도시 쪽에서는 멀게 상권의 분기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도시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때 두 도시 간 흡인력을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레일리는 또 여기서는 실제 거리를 가지고 따져줍니다. 실제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무조건 제곱이니까요. 실제 거리를, 실측 거리를 따지고 이게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레일리예요. 그리고 레일리의 문제점은 이제 195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레일리의 문제점은 소비자 선택의 수가 점포 수가 무조건 두 개야지만이 성립이 돼요. 둘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이 있다. 그러면 아예 대도시에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정리하시고요. 이러한 이런 정리를 이제 해결한 것이 바로 허프입니다. 그래서 허프는요, 확률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얘는 허프는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허프는 일단 두 도시가 아니라 둘 이상의 도시가 있거나 둘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 그때 소비자들이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입니다.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각 점포의 흡인력을 먼저 구하죠. 근데 이제 각 점포의 흡인력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때 각 점포의 흡인력은요,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얘는 거리의 마찰계수 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포의 크기, 즉 점포의 면적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계수라는 것은 이제 마찰계수인데요. 이 마찰계수라는 것은 접근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접근성이 좋으면, 자, 접근성이 양호하다 그러면 보통이다 그러면 2고요. 접근성이 양호하다 그러면 2보다 작고요. 접근성이 좀 나쁘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찰계수가 이렇게 되니까 접근성이니까 이게 거리의 마찰계수 승, 그러면 보통이다 그러면 2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마찰계수가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이게 1이 되니까 이건 아무래도 좀 당기는 힘이 흡인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이 점포가 예를 들어서 A에 B, C 세 개의 점포가 있다. 그러면 A, B, C 세 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각각 A의 흡인력이 이렇게 계산했더니 2고요. B 흡인력이 3이고요. C 흡인력이 5다. 그러면 이 흡인력으로부터 각각의 A 점포에 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흡인력을 다 더한 것이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의 가락률은 A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A의 가락률은 흡인력이 각각 2, 3, 5니까
10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0%가 A에 간다. 그러니까 A 점포가 3개인데 A 점포의 갈 확률은 20%, B 점포의 갈 확률은 30%, C 점포는 50%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다시 쓰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점포가 A 점포 하나만 있다. 그럼 100%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리 가겠죠. 그러니까 A의 갈 확률은 100%예요. 근데 똑같은 거리에 B 점포가 하나 더 생겼어요. 똑같은 규모로. 그러면 50대 50 둘이 같은 거니까 50대 50 가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게 점포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B 점포가. 그러면 여기 잘 안 가고요. 마트나 이런 데 가지 구멍가게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포의 크기나 또 점포의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갈 확률이 달라진다. 흡인력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 A 점포와 B 점포 크기가 이게 2배다 그러면 여기 거리가 같다 그러면요.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같고 면적이 2배면 이게 2만큼 가고요. 여기는 1만큼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3분의 1이 A로 가고 3분의 2가 B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분모고요. 두 개를 더해서 분모고 그다음에 여기 A의 가락률은 10분의 2, A의 가락률은 3분의 2죠. 3분의 2, 1. 그다음에 B의 가락률은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계산하는 식,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각 A 도시 또는 B 도시의 인구의 흡인 비율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상권의 분기점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점포의 갈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195페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정석적으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요령이 있어서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인구가 10,000명인 A 도시와 자, A 도시와 B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10,000명이죠. 그 다음에 B 도시가 5,000명이네요. 5,000명. 이게 B 도시입니다. 그런데 A 도시, B 도시 사이에 인구 9,000명인 여기 C 도시가 있대요. C 도시가 9,000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거리하고 또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있는데요. 자, C 도시로부터 A, B 도시는 각각 요게 1km고요. 여기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머네요. 2km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C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몇 프로가 A로 가고 몇 프로가 B로 가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계산해봐라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 흡인력을 각각 이 계산해서 그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A의 흡인력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B의 흡인력을 계산을 했을 때 이들의 비율을 각각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A 대 B는 각각 몇 대 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A의 흡인력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거리의 제곱, 그렇죠? 1의 제곱분의 이 인구수가 몇만이에요? 만이잖아요. 1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흡인력은 2의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분의 몇만이요? 5천에 5천이죠?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의 흡인력과 B의 흡인력을 이렇게 비율로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분의 만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4분의 5천이네요.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요. 이렇게 이제 가면 요게 4만이고요. 여기는 5천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이게 8, 5, 40이니까 8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로는
A의 흡인력과 B의 흡인력의 비율이 8대 1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흡인력이 8이고 B가 1이다. 이렇게 하면 A로 당기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확률은 항상 이렇게 흡인력이 나오면요. 흡인력의 합이 분모가 되고요. 확률을 구하면 그다음에 흡인력 각각의 흡인력이 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A로 갈 확률 A가 당기는 확률은 8 플러스 1분의 8입니다. 즉 9분의 8이 A로 가고요. B로 갈 확률은 요게 8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9분의 1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9,000명이 있고요. 9,000명이 있고 이 9,000명 중에서 9분의 8이 A로 가고요. 9분의 1이 B로 가니까 이게 그 8,000명과 1,000명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석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석이. 자, 그런데요. 정석대로 풀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암산으로 풀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만 소개를 하면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것을 이것 대 이것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나중에 약분하지 않고요. 지금 먼저 약분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계속 쓰지 말고요. 이게 얼마냐면 5,000으로 미리 둘을 약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대 1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1의 제곱, 2의 제곱, 이게 1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이게 요렇게 되겠죠. 그 A 대 B가 1의 제곱분의 2 그리고 이게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기는 쉽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게 4분의 1이니까 여기 하면 8대 1이 된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빠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컨버스의 분기점을 찾는 모형이 있어요. 이것들은 푸는 방법이 이제 교재에 보면 거기에 박스에 그 분기점 모형을 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근데 공식을 외워가지고 푸는 것은 그렇게 풀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게 공식을 풀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18회 때 나오긴 나왔는데요. 나중에도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분기점 모형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를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집어넣을지를 잘 몰라. A가 뭐고 B가 뭔지도 헷갈리니까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있고요. A 점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 점포가 있어요. 자, 근데 A 점포가 크기가 1000이고요. 1000제곱미터고요. B는 9000제곱미터래요. 자, 그러면요. 이때 상권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그 점포가 크고요. 이건 큰 점포죠. 그다음에 이건 작은 점포예요. 그러니까 큰 점포는 아무래도 상권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8km인데요. 전체가 8km인데 이 한 중간 여기에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얘가 좀 상권이 넓어지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상권의 분기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가깝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1, 2, 3, 4, 5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1km, 2km 또는 4km, 6km, 7km 이렇게 나와 있으면 3, 4, 5번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4km니까 요 4km보다 이쪽에 가 있으니까 A로부터 4km 이내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정답은 1번이나 2번이지 3, 4, 5번은 답이 아니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찍는다 하더라도 1번이나 2번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석적으로 풀자면 공식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용하지 마시고요. 공식은 잊어버리세요.
공식은 없어도 돼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8km인데요. 예, 여기 지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여기는 8-x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그렇게 놓고 A 대 B가 결국 이 점에서는 A 대 B의 흡인력을 봤더니, 자, 흡인력의 비율을 이렇게 봤더니 A에서는 여기가 이제 요 점에서 당기는 A가 당기는 힘은 X의 거리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1000이죠. 1000.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이 8-x의 제곱이죠. 8-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9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풀면 돼요. 요게 뭐냐? 이 A 대 B가 당기는 힘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놈을 1대1로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즉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거죠. 즉 x의 제곱분의 1000 요거하고 그 다음에 8-x의 제곱 이게 이제 9000인데요. 이놈이 그 당기는 힘이 흡인력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풀면 돼요. 이 식을 풀면 된다. 근데 여기까지 식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만 할 수 있으면 수학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식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요게 지워지겠죠. 요게 지워지면 이게 이제 8-x의 제곱 이퀄 9 곱하기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3x의 제곱이 돼서 이게 8-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제곱수가 같으니까 안에 있는 수가 같죠. 그럼 이제 3x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8은 4x 이렇게 되니까 x는 2구나 이런 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그리 권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더라도 A로부터 2km 떨어졌다 X로 놓고 풀면 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요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냐. 자, A 대 B가 결국 1대1이 돼야 돼요. 1대1이 잘 들어보세요. A 대 B가 1대1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 A의 흡인력이 이제 X분의 이렇게 이제 되긴 되는데요. 자, A 대 B가 1대1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 위에가요. 요게 그 위에가 크기가 얼마냐면 A 대 B가 1000대 그러니까 1000이니까 이게 그 1000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1대9가 되겠죠. 1대9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요거에 모르는 것에 제곱이 돼야 되겠죠. 제곱이. 근데 요거의 1이고요. 요게 9인데 요거 제곱수를 비교했더니 그게 다 똑같은 수가 되려면 결국 여기를 1로 했을 때 여기는 거리비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는 거죠. 이걸 x로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것을 A로부터 길이를 비율을 A 대 B가 거리비가 1대 X로 놨을 때 이게 1의 제곱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것은 1이고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X의 제곱분의 9. 요 놈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뭐가 될까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 B의 크기 B는 1대 9지만 그것을 거리 B로 따졌더니 이게 1대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리 B가 1대 3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B가 1대 3이니까 그러니까 크기 B는 A 대 B가 규모 B는 A 대 B가 1대 9죠. 1대 9예요. 근데 거리 B는 얼마예요? 1대 여기를 이제 그 분기점이라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 거리 B는 몇 대 몇이냐? 1대 3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러면 A로부터 떨어진 것은 이게 1 플러스 3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전체 길이가 8km니까 이거 이제 딱 하면 2km 이렇게 딱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쓰는 것은 좀 복잡하게 썼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연습을 좀 하게 되면 그냥 말하면 딱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허프의 197페이지 확률 모형 이것은 허프는요 일단 주요 내용이 허프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소비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점포가 여러 개가 있으면요 일단 가까운 점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중심의 그 크기가 점포의 크기가 같다면 그때는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면 중심지가 큰 곳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한 것이죠. 그다음에 적당한 거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요. 좀 멀더라도 인근에 저 차를 안 가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때 198페이지 보시면요. 그때 각 점포에 이렇게 그 흡인력을 계산해서 이게 A, B 점포가 있을 때 각 점포의 이용객 수랄지 아니면 점포의 그 이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기로 하죠. 자, 198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C도시는 인구가 30만이고요. 그 다음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네요. 그리고 그때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얼마냐라는 거죠. 거리와 이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C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거주지에 인구가 30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A 점포가 있고요. A 점포의 거리가 10k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A 할인점이고요. 여기는 규모가 5,000이죠. 5,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쪽에 B 점포가 있는데 B 점포. 이거는 규모가 2만이래요. 그렇죠? 2만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거리가 20km네요. 20km.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 이 C 도시에서는 이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하는 도시 인구의 60%가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60%만 이용한다. 그러면 18만만 이용한다. 그 18만을 가지고 A로 몇 가느냐, B로 몇 가느냐 이걸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거리 마찰 계수는요 전부 2라고 그랬으니까 L은 2다. 여기도 2고요. 여기는 마찰 계수가 2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흡인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요 거리의 마찰 계수성, 그러니까 거리의 마찰 계수 10의 제곱이죠. 제곱분의 5,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의 흡인력도 역시 20의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 그리고 2만 이렇게 되겠죠. 흡인력이 이렇게 되니까 A 대 B의 흡인력의 B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0분의 5,000 그리고 이것이 400분의 2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둘을 서로 이 비교를 하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100씩 지워지고요. 여기 이제 공이 3개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는 5대 여기는 4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4분의 20이니까 역시 5네요. 5대 5 그러니까 이게 1대 1이 되겠네요. 결국. 그래서 1대 1이니까 여기 절반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8만 중에서 9만씩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여기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죠. 일단 여기서도 이렇게 A 대 B를 구할 때요. A 대 B를 구할 때 일단 거리 B를 보면 1대 2잖아요. 10대 20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분모가 거리 B잖아요. 그러면 1대 2의 제곱이죠.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아주 약분을 미리 해서 하는 방법이 이게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면적도 미리 약분을 해버려요. 5대 이거 뭐예요? 5대 2만이니까 1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2의 제곱이니까 1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가 전부 다 1대 1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A 대 B의 그 비율이 1대 1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바로 계산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계산 특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쉬운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이런 걸 좀만 연습하시면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쳐다보면서 계산을 안 해도 그냥 바로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건 레일리나 허프 이런 거 무조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지금은 좀 처음이니까 좀 어색하고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것을 조금만 몇 번만 연습하시면 쉽게 쳐다보면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째려보면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요령들을 오늘 한 90% 정도는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계산 문제나 또 이런 것들은 쉽게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계산이 어렵고 막 복잡하고 그런데 이걸 조금만 요령을 가미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점포의 부지 선정이랄지 주거 입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넘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책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공적인 노력이 바로 정책이고요. 이런 정책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시장론을 쭉 다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